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연말을 기념해서 제가 느꼈었던 2024년 미술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의 입장이 모든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차피 미술 시장이라는 거는 좀 극소수만 살아남는 시장이기도 하고, 우리가 뭐 2020년부터 22년까지가 호황이었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것도 일부 작가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모든 작가, 모든 갤러리가 다 뭐 행복한 그런 상황은 있기 어렵겠지만, 음, 그냥 저라는 작가를 통해서 뭐 이랬겠구나 정도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뭐 최악의 한 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최고의 한 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술 시장에서도 뭐 연일 뭐 그런 식의 스타가 탄생을 하기도 하고, 뭐 최근에 그 뭐 젊은 이모카 작가님 같은 경우에 해외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둬가지고 주목받는 그런 시기가 됐으니까 어떤 작가에게는 굉장히 좋은 한 해였을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2024년에 제가 느낀 거랑, 그리고 다른 갤러리 그리고 다른 작가님들하고 많이 얘기를 나눠본 결과는 어땠냐면요. 예상보다는 선방했던 한 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2023년에 올해의 미술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징조들은 많이 나타났었죠. 우리나라는 주식시장도 굉장히 안 좋았고, 부동산도 여름까지는 조금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듯 하다가 이제 하반기에 굉장히 안 좋았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경기나 이런 것들은 그 주식시장보다는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에 더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나누자고 하자면은 상반기하고 하반기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랑 맞춰서, 그러니까 미술 시장이 상반기에는 생각보다는 괜찮았었고, 그리고 하반기는 정말 정말 안 좋을 것 같았고, 분위기도 정말 정말 안 좋았고, 그리고 저도 사실 영상에 하반기에 정말 여러 가지가 안 좋은 것 같다. 특히 지금 12월 달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좋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는 선방을 했다. 그래서 뭐 이게 어떤 정도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물론 2020년부터 22년도까지를 비교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가 전해보다 굉장히 많이 좋아졌네 싶었다가, 그러니까 21년도에는 약간 미친 수준이었고, 2022년도에도 2022년도까지 좋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2022년도에도 저는 그 전에 예년보다는 뭐 이렇게 굉장히 시장이 좋았다고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23년, 24년은 그러니까 23년하고 24년은 그냥 2019년, 2018년 뭐 이때랑 그냥 비슷했다라고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은, 그리고 23년보다는 24년이 조금 더 시장 분위기가 뭐 나쁘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느끼는 바는 굉장히 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이게 좀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막 그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 뉴스에서는 막 오픈하니까 뭐 떨어진다, 뭐 전세값이 떨어진다, 집값이 떨어진다, 막 난리 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있는 부동산 사람들을 얘기를 해보면은 뭐 전세가 싹 다 나갔고 가격이 떨어지지도 않고 뭐 그냥 보합세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처럼,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냥 제가 느꼈을 때는 그런 것 같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 저는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누가 봤을 땐 신진 작가고 누가 봤었을 때는 뭐 이미 자리를 잡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관점의 차이라는 게, 제가 아주 예전에, 그러니까 호황기가 오기 전에 또 올렸었던 영상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음, 전쟁통에도 사람들은 전시회를 하고 전쟁통에도 그림들은 팔렸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지나왔었던 많은 그런 대가들을 보면은 굉장히 큰 경제적 위기도 겪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라는 사람을 비춰봤었을 때는 그랬던 것 같고, 제가 다른 갤러리나
뭐 이런 데랑 만나보면은 저는 약간 그 바라보는 뷰가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요즘 너무 안 좋지 않아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데요? 라고 얘기하는 갤러리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기준점 자체가 그러니까 팬데믹 호황기 때 미술을 접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작품이 판매가 되고 그때부터 갤러리를 뭐 새로 열었다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일 거예요. 근데 제가 활동을 시작했었던 때부터는 원래 시장이 안 좋았거든요. 원래 시장이 정말 정말 안 좋았었는데 사실 제가 그러니까 젊은 추상화 작가로서는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이렇게까지 선방을 하는 게 그러니까 신기한 그런 정도였다란 말이죠. 팬데믹 전에도. 물론 팬데믹 동안은 더 그렇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굳이 따지자고 하면은 그냥 평범했다. 생각보다. 23년, 24년이 우리는 그 금융위기 다음에 그런 시기 때처럼 엄청나게 침체가 될 것 같았지만 미술 시장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미술 시장은 그러니까 평범했다라고 하는 게 좋았다 뭐 느낌보다는 미술 시장은 원래 안 좋은 거예요. 미술은 원래 좋았던 적이 없어요. 팬데믹 때가 이상하게 좋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팬데믹 때도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경고하는 듯한 얘기를 많이 했었을 거예요. 이런 게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고. 예, 그러니까 예년 같다라고 하면은 좀 그러니까 원래 미술 시장은 좋았던 적이 없는데 팬데믹 때가 이상했던 거다. 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실제적인 경기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왜, 왜 미술 시장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괜찮았냐?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그러니까 원래 그냥 미술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데 그냥 그러니까 옛날부터 미술을 했던 갤러리스트나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거에 이골이 났기 때문에 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일단 미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의 문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시기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미국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여러 가지 해외 투자, 뭐 코인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가 봤었을 때는 옛날에는 어떤 특정한 나라가 잘 살고 어떤 특정한 나라가 못 살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뭐 올해에도 뭐 잘 사는 나라도 가보고 못 사는 나라도 가보고 했는데 그냥 모든 나라가 평준화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평준화된다라는 느낌이 부자들의 삶은 어느 나라를 가나 다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물론 이제 뭐 일본이나 아니면 동남아 이런 데 우리나라랑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상류층의 삶들은 이게 서울이나 일본이나 뭐 동남아나 별로 다르지 않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좀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현상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올해 어떤 여러 나라를 가보고 하면서 똑같이 들었다는 말은 진짜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느낌이 있는데 거기다가 양극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됐다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어쨌든 어, 타격을 돈이 많은 사람들은 좀 덜 받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2025년은 어떨까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볼 텐데요. 근데 올해 어떻게 보면은 11월 뭐 이때까지는 뭐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12월부터는 정말 정말로 특히 우리나라가 좀 잘 안 좋아진 게 느껴집니다. 요거는 제가 채널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제 전시할 때도 뭐 거기가 나름 압구정 로데오 거리인데도 저녁에 사람이 없더라. 그리고 뭐 전시를 하거나 아트페어를 하거나 그런 데도 사람들도 뭐 많이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계엄 사태 때문에도 더욱더 세게를 박았죠. 지금 경기가 정말 정말 안 좋은데 환율까지 연이어 오르고 있고 뭐 이게 달러에 대비해서만 강달러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보기 어려운 게 제가 며칠 전에 홍콩을 다녀왔는데 홍콩 달러 대비해서도 매일매일 우리 원화가 약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그러니까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우리나라 돈이 약세로 가고 있는데
게다가 지금 부동산도 굉장히 안 좋죠. 부동산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 그러니까 우리 원화 계산이 아니라 21년도에 10억인 아파트가 달러로 90만 달러라고 했으면은 24년에 10억 아파트는 달러로 보면 69만 달러입니다. 근데 이게 갈수록 계속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달러 기준으로 봤었을 때 우리나라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돈의 가치가 그렇게 되는 만큼 우리 임금이 올라가냐? 근데 임금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부동산도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우리나라의 경기는 부동산하고 완전히 연동이 되어 있고,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는 되게 암울하기 때문에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소비에 여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미국 주식하고 코인으로 수익을 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좀 희망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크게 자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컬렉터들의 심리는 저의 심리하고 완전히 연동이 돼 있는 느낌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컬렉터니까. 저도 상반기에는 조금 큰 그림도 사고 그랬는데 하반기에는 그림을 거의 사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안 사진 않았습니다. 사기는 샀는데 상반기에 조금 더 샀고 하반기에는 거의 안 샀다. 근데 기본적인 마인드는 올해 원래 그림을 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좀 사고 싶은 그림은 뭐 사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페어나 전시를 안 가는 게 가면은 사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뭐 좀 그랬다. 근데 내년에는 일단은 저도 그림을 살 생각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렇지만 저도 올해 그러니까 코인이나 이제 미국 주식으로 수익이 되게 좋았어요. 한국 주식이나 한국 부동산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안 좋았겠죠. 하지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미국 주식 쪽으로 달러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익을 낸 사람들은 좋을 것 같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이미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내년에 뭐 미국 주식이 떨어지고 한국 주식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봤었을 때 지금까지를 봤었을 때 뭐 내년에 어떤 이벤트가 있을지 모르니까 봤었을 때는 내년에는 한국 주식도 여전히 안 좋고 미국 주식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도 코인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수익을 낸 사람들이 미술시장으로 이렇게 좀 오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11월 달이었나요? 10월 달이었나요? 아무튼 뭐 올해 하반기에 그 코인에서 NFT를 출시를 했었을 때 출시하고 나서 그냥 바로 완판이 됐었거든요. 그게 코인이 이제 상승장이다 보니까 NFT 같은 경우에도 상승장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코인은 지금 상승장 중에 있으니까 뭐 그런 쪽의 시장도 뭐 NFT 시장도 뭐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더 뭐 활발해지고, 또 NFT 시장으로 인해서 또 실물 미술 시장 쪽으로 영입되는 분들도 좀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엔 내년에 부동산은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아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물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죠, 저도.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2023년에 제가 24년을 전망했었을 때 24년이 정말 정말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우려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렇지만 올해 봤었을 때는 내년은 진짜 안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또 하나의 희망을 보자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강달러로 인해서 음, 우리나라 물건들을 미국 사람들이 싸게 살 수 있게 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중국 제품이랑 한국 제품이랑 비교를 하면은 중국 제품이 훨씬 싸니까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졌었는데, 지금 환율이 이렇게 좀 안 좋아지고, 그리고 중국 제품에는 관세를 더 매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해외 사람들이 봤었을 때 중국 제품들보다 좋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또 트럼프의 큰 그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강달러를 만들고 중국에 관세를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상대적인 고가인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의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돼서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뭐 그것 또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또 제가 저번에 영상에 올렸었던 인구가 줄어가는 국가가 경제가 성장할 수는 없다라는 어떤 경제 전문가의 얘기를 보면은 또 어, 그렇고, 네, 그러니까 저도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져야지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좀
암울하죠. 마지막으로 올해 아쉬웠던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기부를 좀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기부를 많이 하지 못해서 근데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조금 더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지금 연말에 그래서 기부도 사실 이렇게 몰아서 하면 안 되는데 12월 이번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여기저기 기부를 했어요. 근데 조금 더 하고 싶은데 근데 제가 지금 사실 제가 까먹은 게 있는 것 같고 좀 더 뭘 더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는 것도 있는데 뭐 기억이 안 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기억이 나는 거 200만 원 정도 기부를 했는데 어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이건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제가 또 기부하는 전시에 참여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작품이 판매가 되면은 제가 어느 정도 기부를 하게 되는 게 있었는데 그거가 그 뭐야? 네, 뭐가 좀 됐다가 잘 안 돼가지고 그게 다시 잘 되면은 네, 조금 더 올해가 가기 전에 기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내년에는 뭐 어떻게든 좀 기부를 물론 저도 제가 여유가 있는 선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좀 좋은 성과가 있으면은 좀 더 기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제가 뭐 부수입 있잖아요. 뭐 강연을 한다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거는 뭐 일단은 거의 기부를 하고 뭐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면은 좀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경기가 너무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사실 기부가 필요한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들이 더 안 좋아졌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누가 기부를 하겠어요. 근데 그런 온정이 필요한 분들이 사실 갈수록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의 이런 미약한 이런 것들이 어떻게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올 한 해 제 작품을 사랑해 주신 분들에게 되게 감사를 드리고 또 힘든 시기에도 이렇게 버텨낸 많은 예술인 분들에게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힘을 내서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 예술은 계속 이어가는 거니까 다들 힘내서 이렇게 뭐 작가면은 열심히 작업을 하시고 뭐 미술 종사자라고 하면은 미술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뭐 컬렉터나 아니면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많은 좋은 일들이 있었으면은 좋겠습니다. 저도 저의 아무런 정망과 달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정말 정말 좋은 일들이 가득해서 저의 예측이 완전히 틀린 방향으로 갔으면은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